예, 그 시사를 뉴스 보도를 그 비판적으로 읽어주는 박 박사 코너입니다. 그 정치 분야 뉴스를 보면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혐의의 그 세탁기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김건희 문제는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한 사람도 거의 90명 이상이 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이제 일부러 악마화, 덮어쓰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그 내로남불 작태죠. 도둑놈을 잡는 정의의 심판자에게 네가 도둑놈이다 하는 그 문재인식, 이재명식, 천하의 자범 이재명식의 이제 그 논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사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범죄 정당이지 제대로 된 공공을 위한 그 공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문재인이가 이런 그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이가 수많은 그 서민들을 가계빚을 지우게 하고 주택값을, 아파트값을 2배, 3배 올리게 하고 국가의 빚을 500조 이상 지게 하고 이런 그 문재인이가 과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 준비 주장에 저구지 행동을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참 이렇게 떠버릴 할 말이 없으니까 마구 얘 떠버리는데, 안보무능 정권, 남탄 정권이라 하는데, 이재명이는 어떠한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힙니다. 그 개딸들 세력에는, 그 개딸들은 그 문해죠, 문해충, 내가 없는 그런 세력에는 사람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민주당은 지금 이래 보면 사실 조직적인 그 범죄단체적인 정당과 마찬가지여서 북의 무인기의 7번 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데 말이죠. 지금 드론 부대나 이런 것들이 창설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시절에 남북 화해 그 쇼를 이래 하면서 군사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군기관 회의 문제는 오로지 그 문재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은 총을 제대로 쏠라 해도 보통 야간 사격 가면은 20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9발을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새 그 군인들이 2등병 1년 해가지고 그래 잘 됩니까? 그게 상병 정도는 한 18개월 정도 지나서 요즘 군대는 짧으니까 그 군대를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 군대 맛을 좀 들였다 하면 바로 제대하는 것이 이제 요즘 군대 아닙니까? 이 정도 군사훈련 해가지고는 총도 제대로 못 쏩니다. 총을 잡고 전쟁터 나가면 오줌부터 싸는 게 요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 같은 특수한 부대를 빼고는 실제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 때도 특전사 친구들이 나가서 그러면은 그때 11공수, 7공수, 3공수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 이제 광주 시위대들하고 맞섰을 때도 사실은 겁에 질려서 총질한 게 이게 특전사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특전사 친구들도 총을 정조준에서 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은 숨기고 이렇게 총만 위에 대고 이렇게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뭐 영화처럼 뭐 서서 총 쏘고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준해서 쏘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조준하고 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생활 특수부대에서 한 10년 정도 베테랑이 되면은 뭐 서서 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느낌, 감으로 이제 총을 쏘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무인기 침범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하는 그 민주당의 그 따벌당 같은 이런 터집제비는 이런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그 범죄자가, 타고난 범죄자가 다음 달, 그 내년이죠. 1월 2일 문재인을 만나다 하는데, 문재인을 뒤에 세고자 친구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그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해 있고 하니까 문바들을 결집시켜서 문바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아주 멍청한 그 머저리들 문바 아니면 이재명이를 누가 그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감옥에 갈 자는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질질 끌어봐야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 앞에 나가서 바로 첫 바다로 맞아야지 그 공포감 불안함에서 해방되지. 막 70번 정도 돼가지고 앞에 69명까지 맞을 때까지 그 기다릴 때의 그런 불안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이재명이나 조국 이런 그 잡범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이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문제는 화물연대 자체의 그 간부들도 이제 뭐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전세 놓듯이 뭐 월세 받아 먹는 임대업자처럼 이렇게 화물을 임대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이런 뭐 소수 간부도 있다 이카는데, 그 전체적인 이제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화물 운임제는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실제 그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은 이게 그 노동자지. 말이 그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지만은 실제 노동자와 그 자영업자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화물 그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못 살고 소외받고 또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이런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주고 또다시 다음에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의, 저스티스, 윤석열이 말하는 저스티스에 맞지 않나, 공정한 정치 입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부터 전기세가 9.5%, 약 1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어디 그 거리나 공원에 나가보면 공원에도 전기를 한 4개 정도만 필요해도 될 텐데 동네마다 있는 소공원에도 한 10개 정도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사실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석연료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화석연료 하면은 뭐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석탄. 이 지구상에 있는 화석연료의 2분의 1을 어디서 쓰냐면 미국에 썼습니다. 미국의 3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써야 될 40억 인구의 그 3억 인구가 40억 인구가 써야 될 화석연료를 써.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의 그 높이도 우리는 뭐 2점 높아봐야 2.6m 뭐 2.3에서 2.6m지만 아파트 높이가 거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그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시각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 1000 가구인데 올해만 해도 그 3만 8천 가구가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공급된다는데 이제 대구부터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팍팍 내려가겠지요. 뭐 전국적으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그 바닥을 찍으려면 앞으로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그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현재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몇 개냐 하면은
그 위험 6만 2천 가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월 달의 통계입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6만 2천 가구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 값은 이제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국방부에서 이제 고체 추진의 우수 발사체를 비밀리에 이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첫 시험이 이제 9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다. 국방을 사실은 이제 자주 국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전쟁으로부터의 그 평화, 항상 뭐 평화 통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평화라는 것은 내가 강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가 있을 때 무력을 통한 평화가 가능하지, 힘이 없으면서 단순한 외교 문제만으로는 사실은 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경제력과 외교력과 국방력 모든 것이 충분히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명박이가 이제 나와서 사면이 돼서 국민께 신뢰를 끼쳐 송구하다.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이의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근데 사실 그 4대강 사업 주변에 그 잘 닦인 그 도로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이 건강관리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좌파연 진보인 척 하면서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비판을 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명박이 그 만든 도로를,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을 달리기 주행 코스를 활용하지 않고 비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이가 만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이명박이를 비판을 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을 쓰면서 아버지를 비판한다. 뭐 이런 모순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이 되겠죠. 실제 우리는 그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그 난개발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 사실은 강의 유유한 흐름보다는 그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흉물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의 그 세느 강이나 가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직선으로 콘크리트 쳐발라 놨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할 것이냐, 인민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낙후한 경제 속에서라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발전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주변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는데 자기 나라만 우리는 그 자연과 더불어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 나라는 결국에 다른 나라에 먹히게 됩니다. 자본의 그 밥이 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자본을 투자하고 그 경제를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도 어쩌면은 사실은 치킨 게임,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실 치킨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모순적인 자본주의 체제, 나라들끼리 그 모순을 격화시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진정 도래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실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표방하는 뭐 중국이나 북한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고 전체주의 체제면서도 그 국가 자본주의 체제, 국가 주도의 그 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지난 과거의 그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이나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다. 우리나라 그 박정희 시절에 그 1960년 70년 시대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처럼 그런 체제로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노동당이 국가 주도의 그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북한에서도 장마당이라는 통해서 상품 교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다, 중국을 사회주의 체제다, 이것은 다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 4대강 사업의 이득이 뭐냐 하면은 물을 가다 놓기 때문에
그 가다 놓은 물이 어디로 땅 밑으로 빠져서 그 지하수라는 것이 1층, 2층, 3층이 쭉 그것도 층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골에까지 농업공장까지 전부 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업용수가 풍부해지고 요즘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해소되고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지하자원이 물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샤워를 날마다 어떤 사람은 2번,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을 해서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그 고여 있다가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또 공업용수로서 지하수를 얼마나 많이 쓰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펌프질해서 지하수를 얼마나 많이 가뭄대를 뽑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도시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의 정책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 4대강 사업을 그 생태계니 이런 문제로 해서 비판할 것이 안 되고 그래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생각하고 저런 측면도 생각을 해서 이명박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노웅래 사건 이거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사건으로 이제 확대될 것인데, 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노웅래가 이제 이거를 돈 받은 그 현장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민주당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22회 국회에서 이렇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저지른 잡범, 천하의 잡범, 뭐 노웅래나 이재명 이런 거에 대해서 체포 그 소환을 반대하고 이런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은 전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전쟁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중동이라든가 외국 CNN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듣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이것을 이 역시도 이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미국과 서방 나토 진영들이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불쌍한 우크라이나 인민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총알바지에서 싸워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이를테면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 버는 것이 전쟁입니다. 자, 돈 있는 사람들, 전쟁업자들, 자, 군복을 만든다, 총알을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군용 트럭을 만든다. 이 모든 전쟁업자들, 그리고 군대 시레이션이라는 전투식량을 만든다, 이런 식품회사들은 전쟁이라는 돈 버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산업이라는 것은 전쟁 사업에 딱 1차 제국주의 전쟁 때부터 1914년, 15년 그때부터 전쟁 산업에 전쟁을 미국은 해서 지금까지 해서 사실은 부자국가, 제일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아직까지 이 전쟁 산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이다. 그래서 우크라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무슨 자기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어떤 지도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젤렌스키는 미국이 만든 허수아비 꼭두각시다. 대리전을 수행하는 아주 미국이 이용해 먹기에는 좋은 친구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코비드가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 60% 정도가
코비드를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발 그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조정동 입장도 아니고 한겨레, 뭐 한경오퍼,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단지 팩트, 무엇이 옳고 또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실제적 본질에 다가가는 어떤 뉴스 비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오늘이 보니까는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입니다. 지금 새벽 1시 40분이 되었는데 41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요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4주, 30일도 안 됐습니다. 4주 됐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깊이 있게 저하고 이 뉴스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중도적 입장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좌편향도 잘못된 것이요, 우편향도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극우적인로 뉴스를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좌파적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화합을, 그 중도 노선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정한 저스티스, 진정한 정의로운 뉴스가 뭐냐, 진정한 팩트가 뭐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 뉴스보다는 본질을 파고드는 1초적인 열애질을 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딱 바로 그 본질을 꿰뚫는 이런 그 뉴스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길러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만나도록 합시다.